혐오를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어느 약자가 먼저 강자를 건드립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혐오는 제일 심하게 해야 돼요. 저희 집안도 당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3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그때 있었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사기 당해서 일단 저희 집안이 거덜났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다 빌렸거든요. 친인척들도 그거 미천이에요. 미천을 다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심이 좋았거든요. 그냥 옆집이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애들이 싸우면 지금 같으면 이 자식이 잘했다, 내 자식이 더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오가지만 그때 당시 싸우면은 싸우는 당사자 부모가 둘이서 소주 한잔 곁들이면 애들 싸우면 크는 거지. 가 싸워. 야 나가 싸워, 나가 싸워. 싸우고 나서 둘이서 낑낑대면 하지 말고 싸우고 나서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재밌게 놀아. 어디까지는 그건 옛날이죠? 네, 그거 옛날이죠.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아닌 것 때 같아. 지금은 서로 얼마나 험합니까?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집안도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영화 해무를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황해안만 보지 말고 해무도 한번 보세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 해무에 나왔던 게 어떤 경우냐면 미리고 하려는데 여러 경우가 있어요. 해경한테 들킬 뻔하든가 주민들이 신고로 인해서 들킬 뻔하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브로커가 본인이 그 미리고 도와준 그 브로커 행위가 들킬 뻔해서 조선족들의 해상이든 지상이든 죽여버린 거예요. 아 정말. 해상에서 토막 쳐버려요. 지상에서도 토막. 그래서 조선족들 중에 피해자들 중에 한국 아예 안 나오신 분들 있어요. 한국 정치권이나 뭐 레카 유튜버나 뭐 여러 유튜버들이 일단 조선족들은 지금 식기 좀 동네 북이 돼버렸으니까 끓김이 없잖아요. 오히려 조선족을 혐오하는 게 그게 정당화가 된 상황인데 중국화가 됐다는 얘기보다 그 당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한국 못 나오신 분들 더 많아요. 나왔다 해도 조선족들은 흔히 하는 말 있죠. 아이씨 내가 잽싸게 빨리 벌어서 돌아가겠다. 그분들은 진짜로 잽싸게 벌고 돌아갔어요. 왜냐면 내 가정이 이미 엉망진창이니까 가정 입장에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 와서 잽싸게 진짜 4년 5년 딱 벌고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족들 길 걸어다니면 거짓골을 한 사람이 요즘 별로 없죠. 근데 10년 전까지만 진짜로 누가 봐도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족들 찌질해서 그렇다. 여기 환율을 따지거든요. 일단 나는 목표 돌아가게도 목표가 앞서다 보니까 그분들을 아마 보면 잔업을 더 많이 하고 술도 덜 마십니다. 중국 돌아가서 마시겠다는 일념 때문에 진짜 잽싸게 벌어서 바짝 벌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장담하건데 그 당시 피해 당사자들 보기 드물어요. 계신다 하더라도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신 분들. 살다 보니까 한국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뭐하냐. 지나가 이르고. 아예 지금 눌러 앉아있는 눌러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조선족 유튜버들이 피해의식 자극한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동포청설리 뭐 우리 조선족들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저렇게 불쌍합니다. 현재 제야 조선족들 사이에 불쌍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로. 뭐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많긴 하지.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 맞아요. 현재 입장에서 저는 사회적 약자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보면은 사회적 약자는 맞는데 네. 한국 사람한테는 안 통해.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와서 약자 누가 하래? 한국 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이 누가 니네 보고 오라 그랬냐? 니네가 왔지? 이제 이런 경우 내가 그거 옆에서 많이 듣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와서 막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병원비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너네 나라 가서 해. 너는 나라 가서 치료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화가 좀 나는 외에는 우리 날 수밖에 없죠. 같은 조선족 이제 출신끼리는 조선족도 확실히 조선족이고 우리는 뭐 한국에서 기와해가지고 오래 살면서 난 한국인이야 하면서 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도와줘? 뭐 이런 이제 그건데 그 원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거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싼돈 국민이라고 맞지? 항상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내 주변에 있어. 누군지 알아? 근데 우리 진짜 우리 큰오빠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열심히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그래도
부모도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본다. 이제 항상 그 얘기하면서 막 이제 뭐라 하면서 이제 욕을 좀 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보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그러면 현재 소위 조선족들 스피커, 신문사, 유튜버, 솔직히 신문은 요즘 다 잘 안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튜버죠. 동포청 주장, 그리고 뭐 우린 이렇게 힘듭니다, 불쌍합니다.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라고 전 봐요. 왜냐면 조선족들이 행위가 사회적 약자가 맞냐? 왜냐면 혐오를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어느 약자가 먼저 강자를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웃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가 돌아갔거나 한숨 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여기 남아 계신다 하지만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피해 본 사람들은 그게 깊은 상처잖아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잘 안 하죠. 안 하지. 그게 정상이죠. 내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는 억누르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호칭이 뭐가 있습니까? 약자 행세하고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과거 추억이 떠올라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떠든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진짜 당했어? 나 진짜 묻고 싶어. 왜? 내가 당했으니까. 그때 그 미립국 할 때 그 피해자 그 경험은 저는 아니지만요. 첫째 당했죠. 그 피해를 당했죠. 둘째, 저희 그 가정이 한국에서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정이 죽었지. 음주운전한 양반이 쳐가지고. 예, 쳐가지고. 그러니까 신호로 그 양반 음주운전 하다 보니까 신호로 위반한 거예요. 늦게 끝났지. 좀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 딱 받아서 보행자 신호대 걸어갔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자가 때려 박은 거지. 근데 불체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 CCTV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지. 예,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 초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자꾸 잊고 싶으니까 생각하고 하기 싫으니까 개값도 안 나왔어요. 막말로 놓고 말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혐오는 제일 심하게 해야 돼요. 제가 당사자인데, 그리고 제가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저는 말하자면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살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그 사람들이 우리 동포청 별도로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3등 국민이에요, 우리는. 너네 동포청의 모든 거 해결해. 우리 현재 행정부 소속 맞지만 이쪽에 그 한국 사회 행정부와는 연관이 없어. 동포청이면 뭔가를 특별히 더 대우를 해줄 것 같죠. 한국에 사는 조선족도 동포청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외 동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치 시사에 좀 관심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네.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봤냐면 우리 동포들이 조선족들 네. 일단은 이런데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금도 현재도 보면 막 이렇게 위챗 중국에 이제 위챗을 많이 쓰는데 위챗에 이렇게 언론 글 보면은 무조건 윤석열 싫어. 이유는 없지. 없어. 이유는 없지. 윤석열이 싫어. 그다음에 또 막 윤석열 막 이제 뭐 하야하라 뭐 이제 그런 저거로 해가 막 좌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율동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올리면서 맨날 그런 걸 선동을 하는 걸 봤어. 보면서 얘네들 나 우파인지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올라왔더라고. 올라왔는데 난 거기에서 뭐 왈가왈가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참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안쓰러워요. 되게. 뭘 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무조건 윤석열이 싫어. 근데 웃기는 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라고 불리면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되게 웃기는 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제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왜 경제 살아나면 낙수 효과 생기잖아요. 밑에. 그리고 우리 3D 업종도 그 낙수 효과를 봤잖아요. 그렇지. 그때 월급이 제일 높았고 그때 선택권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돼 가면서 굳이 억지로 선택권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오라고 했을 때가 우파 정권이었어요.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탓을 잘했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가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지.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 박정희.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뭐 이런 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칼럼도 쓰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올리고 하는데